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오후 9시 17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도 퇴근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주식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납니다. 자, 꼭 한 번씩 좋아요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 요즘 시장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우선 요번 한 주 동안의 시장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요번 한 주 동안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이러한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좀 요약이 돼요. 요번 한 주의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은 이제 이번 주 한 월요일, 화요일 그때쯤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빠져버리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해운이라든지 그쵸? 이렇게 유가 관련주라든지 식량 관련주. 자, 이러한 약간 좀 테마성의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좀 바뀌어버리게 되죠. 수요일이었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재를 할 것이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중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또 살짝 시장이 올라가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지수를 좀 보시면요. 수요일이면은 요날짜네. 이 날짜 아니네. 그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이 날짜에 이렇게 살짝 좀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다가 오늘 또 장중에 갑자기 뭔 뉴스가 나왔냐면은 또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공격을 했는데 그 또 유조선이 다행히 공격이 빗나가서 큰 피해는 없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막 나와주면서 오늘 막 장중에 선물 매도가 또 막 엄청나게 나왔다가 또 선물이 매수했다가 야, 아주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요,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그냥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왜 우리나라가 주가가 빠진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한국 시장이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주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목요일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중바닥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절대 찐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이렇게 지수 자체가 상승이 나와줬던 거에는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한몫했죠. 삼성전자가 4.18% 거의 뭐 상한가를 가주는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3.74%가 나오면서 사실 이런 시가총액 상위 단에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와 주니까 지수가 올라간 거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지금 3주 연속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봉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요 라인 대략적으로 2400포인트까지 또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굉장히 좀 긴장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지금 2주 연속 이렇게 음봉 캔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825 라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 라인을 만약에 다음 주에 좀 지지를 하지 못해준다면 아마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은 우리가 대략 한 800포인트 아래까지도 좀 살펴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썸네일에 써놨지만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친구랑 막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지하철역으로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는 범한퓨얼셀이라는 회사에 아주 그냥 호되게 몰려있거든요. 보시면은 범한퓨얼셀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 53%인가 그렇대요. 이거 마이너스 53%는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요 고점에서 샀네요. 그러면 요 고점에서 사가지고 거의 지금 마이너스 53%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죽겠다. 여기 지금 한 1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드는 생각이 이런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데 야, 이거는 그냥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매매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일뿐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본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딱 이 세 종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시간 날 때는 돈이 남아 돌 때마다 그냥 조금씩 모아 놓는다, 내 노후 자산을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모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종목 중에 저도 이제 좀 배당주로서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제가 현대차 사무비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대차 사무비는요,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그냥 우선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확인을 할 때 이 현대차에서 나와주는 배당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썩어 도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요, 연간 실적이 이제 24년에도 한 14조 원 정도 벌 거다, 그리고 25년에도 15조 원 정도 벌 거다 라는 컨셉이 있고, 실제로 23년도에는 1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죠. 엄청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거다. 뭐 삼성전자보다 더 벌어들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가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에요. 아마 한 25년, 26년부터 전기차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요, 거의 뭐 글로벌 3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못 벌 수가 없는 자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그 즉시 영업이익의 폭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사무비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한 주당 얼마냐면요, 보시다시피 107,500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주는 배당금이 얼마인가 딱 보시면요, 2023년도에 배당금이 11,000원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당금이 여러분들 4,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그리고 3,000원, 5,000원으로 계속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그러면 현대차 사무비가 지금 주가가 한 주에 11만 원도 안 하죠. 107,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주당 여러분들 배당을 11,000원 주면은 이거 배당률 얼마입니까? 10%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놀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현대차 사무비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요번에 분기 배당으로 바꿨죠. 그래서 2023년 2분기, 3분기에 모두 다 배당금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여러분들 2.5%의 배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 저는 예전부터 약간 좀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월급 받고 뭐하고 하면 남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남는 돈으로 이런 고배당주들 그냥 계속 사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배당주, 거기다가 분기 배당, 뭐 반기 배당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막 일하다가 그냥 뭐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럼 저는 그 배당금으로 이 회사를요 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월급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이걸 또 사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복리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복리로.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찍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지금 솔직히 배당금으로만 해도 뭐 거의 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저는 한 달에 배당금을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배당을 주는 이런 고배당주들을 우리가 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면은 진짜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막말로 지금 현대차 사무비에다 내가 만약에 5억이 있어서 5억을 넣는다 쳐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1년에 배당금이 5천만 원이 나와요. 이거를 월로 환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 달에 그냥 400만 원씩 숨만 쉬고 있어도 나오는 거야. 내가 1억을 넣어놔도요, 여기서 배당금이 1년에 1,000만 원 나오면은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이 여러분들 얼마야? 80만 원, 90만 원 받아요. 왜 이런 걸 놔두고, 사실 뭐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요, 진짜 정말 손잡고 딱 잡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걸 하셔도 되지만, 그런 걸 하시지 않을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것도 진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통화를 나눴던 친구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한 50대 분, 50대, 40대, 자, 요 정도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노후 같은 걸 좀 준비를 하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 사무비라는 회사를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SK텔레콤이라는 주식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사무비보단 배당금은 좀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당 수익률이 한 6.7% 나오는데 우선 이 회사는 분기 배당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이 나오는 회사고 지금 2023년도에 배당금이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컨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얼마 나와 있냐. 여기 DPS 3,399원이요. 그러니까 3,400원 준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또 배당을 받았었는데 분기 배당으로 830원씩 나오거든요. 한 주당.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49,450원인데 한 주당 여러분들 분기 배당으로 830원씩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도 거의 뭐 분기로 했을 때 거의 뭐 한 1.7% 정도씩은 나온다. 1.8%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냐면 저는 이 통신회사를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믿느냐. 이게 나라가 여러분들 망해도요. 진짜 나라가 망해도 절대 망하지 않는 3대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통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방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또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라에 왔을 때 이 나라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는 네트워크가 뭐예요? 통신이에요. 통신이 있으면은 방산이 있어야 되고요. 방산이 있으면 이제 금융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나라를 지키면서 그 나라 안에서 돈을 굴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산업은요 절대 망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 통신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분율의 49%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49% 이상을 절대 가질 수 없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면은 우리나라 통신 뭐 국가 산업에 자기들이 막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통신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다못해 대통령도 돈을 내잖아요. 통신비는. 그냥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늘어날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도 되게 바닥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그냥 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또 스타링크 관련돼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G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또 분명히 통신 관련주들이 부각이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시기에는 요거죠. 자, 통신에 삼성이 이제는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와 함께 KTCS 팅크웨어, 이노와이어리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KTCS 오늘 15% 급등 나왔어요. 이 회사가 왜 급등 나왔느냐? 스타링크 관련주라서 그래요. 스타링크 관련주. 그러니까 이제 스타링크 관련으로 엮여져 있는 이 SK텔레콤 또한 상승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당도 꾸준하게 좀 받으면서 앞으로도 스타링크 관련한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회사는 여러분들 이 회사 진짜 모르셨을걸요? 크레버스라는 회사입니다. 크레버스라는 회사는 대형주는 아니에요.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1837억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반기 배당으로 줍니다. 네, 반기 배당. 그래서 보시면 분기별로 봤을 때 여기 두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 나오죠. 근데요, 지금 크레버스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주는지 보시게 되면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다, 23년도로 봐야죠. 이렇게 분기별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요번 23년 2분기 그러니까 23년 상반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배당금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000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여러분들 16,20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2분기까지 주가는 한 요 정도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주가가 대략 한 2만원 됐어요. 그러면 1,00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얼마 나온 거예요? 5% 나왔죠. 상반기에 배당금이 5%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여러분들 얼마 나오는 거예요? 5% 나오는 거고 연간 배당 10%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크레버스가 무슨 회사냐, 뭐 영재 교육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육계에 약간 좀 프리미엄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좀 저출산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됨에 따라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학원에 실제 종사하시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돈을 안 아낀대요. 왜? 예전에는 애를 셋 낳고 넷 낳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애 사교육비에 200만 원을 쓸 거야. 그럼 50만 원씩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애가 하나예요. 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애가 하나예요. 그럼 내가 200만 원을 생각을 했어. 애 사교육비에 200만 원을 얘한테 그냥 올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즘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엄청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크레버스가 여러분들 뭘 하는 거냐면 그런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사고력 기반의 언어 수리, 컴퓨터 교육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해외 교육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좀 영재 교육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되게 잘 벌고 저는 크레버스를 왜 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냐면 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누군지 보세요. 김영화라는 분이 이 회사에 지금 최대 주주로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자, 보세요. 김영화 아주 그냥 계속 보이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김영화. 그냥 그럼 제가 하나 눌러보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12월 21일에 나왔던 요 공시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최대 주주인 김영화 이분께서 여러분들 왜 공시를 썼을까 봤더니요. 자, 보유 주식 등의 수 및 보유 비율.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25.69%에서 25.78%로 지분율을 올렸습니다. 네, 올렸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또 공시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나온 거죠. 1월 9일에 나온 공시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시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요. 25.78%에서 25.81%로 또 지분을 늘렸어요. 저는 이 최대 주주로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간다? 내가 내 회사가 너무 좋은데 주가가 너무 싸니까 당연히 이걸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최대 주주, 당연히 이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최대 주주가 이 회사를 못 믿어. 그러니까 내 회사를 스스로 못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분을 늘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못 늘립니다. 그쵸? 왜냐? 돈이 한두 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재교육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순증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너무나도 지금 싼 가격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간 배당이 10%예요. 그냥 말다 했잖아요. 시가총액이 1,800억짜리 회사에서 여러분들 연배당을 10%를 줘. 이거는 그냥 노다지 아닙니까? 노다지. 게다가 얼마 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큰 거래량 한번 들어오면서 이렇게 윗골이 쫙 양봉만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세력들이 한번 들어와서 매집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크레버스라는 회사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와주는 이 수익도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받아? 배당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배당주들 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주식 투자가 너무나도 즐거워질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주식에다가 100만 원씩 넣는다라고 한다면 한 50만 원은 배당주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아니면 뭐 70만 원까지도 내가 하겠다면 70%는 한 투자하고 나머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 소액으로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면 결국에 이 돈을 내가 다 잃어도 여기에 자산이 남잖아요. 그리고 여기선 배당금이 나오네. 이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해서 복리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면 조금 더 진짜 빨리 부자가 되는 길에 좀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지금 배당주를 꾸준하게 사 모으고 있고요. 저의 목표는 진짜 서울에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어느새 또 말하다 보니까 9시 36분까지 또 영상 촬영을 했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한 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좋은 밤 되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